다음은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연구위원님께서 사회적 위기 대응 공동체 역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인수입니다. 네. 비대면 사회에서 이렇게 또 유튜브와 아울러 이제 마스크를 쓰고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역 공동체 활성화 포럼 어게인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회적 위기 대응과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감염병으로 대변되고 있는 코로나19, 지난 2월 말부터 지금 10월 말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부분들과 이것과 이런 대응의 과정 속에서의 공동체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고 어떠한 역량들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나로서 이제 이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회복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충격, 쇼크나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것이 순간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내려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다시 완전 붕괴되느냐 아니면 리질리언스라고 쓰여져 있는 이 파란색 선과 같이 위로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리질리언스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이 회복력을 가진 그러한 이러한 시스템은 보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다시 원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사회적 위기 대응이라는 단어가 있고 공동체의 역량이라고 하는데, 그럼 공동체의 역량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 해낼 수 있는 잠재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신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결단력, 승부욕, 끈기, 책임감, 창조성, 지식 수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공동체의 역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연결시켜 보는 그런 행위일 텐데요.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 즉 지금의 위험이나 피해는 어떻게 정의되는가라고 보면 위의 요인, 즉 감염병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19라고 하는 것이 위의 요인이라고 하면 이것들에 대응하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취약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피해의 규모는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은 위의 요인으로서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처럼,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체 역량이나 각각의 역량들에 따라서, 이 취약성에 따라서 피해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취약계층이라고 표현되는 고령자나 이런 부분들에게 좀 더 많은 취약성이 나타나고 위험의 요인들이 좀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사회 경제적 회복력이 있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K 방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무척 잘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한 이 감염병 대응과 극복 과정에서 공동체의 역할, 공동체 구성 간의 신뢰, 공동체 역량 증진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난 다양한 이 과정 속에, K 방역 과정 속에서 설문조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감염병 위기와 이제 공동체의 역할과 관련해서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기에 학교 문을 닫고 보육시설도 문을 닫을 경우에 지난 시기에 보육 공백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5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었다가 49%이고, 도움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족 범위 내에서 도움이 다수였었고, 이 실질적으로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의 친구나 이웃 또는 지역사회의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9에서 3%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감염병 위기와 공동체의 필요성과 관련돼서 최근에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 이 공동체와 연결이라고 하는 시대에도 희망은 공동체와 연결,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즉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공동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한국 사회의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이 공동체 의식에 주목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넓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의 논서 같은 경우도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사사히 이제 어쨌든 극복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무 또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요건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하여대 석좌 교수이신 최재천 교수님께서는 지금은 오늘 이 자리도 비대면적인 그러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여럿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인 것을 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준비는 해야겠지만 전면적으로 막 전환을 위한 노력들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인 것처럼 지역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에 지역 공동체가 역할들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를 비롯한 청주시를 비롯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아까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소상인들의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실직 지원이라 이런 부분에서 긴급생활 지원금이나 주민생활 밀착적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지역 내에 순환 경제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되게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자급자족 또는 지역 순환 경제, 지역 공동체 사회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응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글씨가 상당히 많아서 보시기가 어렵고 다 읽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인데, 왜 이런 지역 순환 경제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의미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한 여행자가 어떠한 황폐한 마을을 갔을 때 하룻밤 묵으려고 호텔을 찾아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를 주면서 잠시 방을 둘러보겠다 2층에 올라가서, 그 사이에 이 돈을 받은 호텔의 주인은 이 $100를 가지고 옆에 정육점을 가고, 이 정육점 주인은 $100를 받고 또 다른 옆집을 가서 돈을 갚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돈이 다시 호텔로 돌아옵니다. 서로 상호간에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손님은 방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100를 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은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돈 자체는 머무르지 않았지만 돈이 이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정육점을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모두가 서로에게 빚지고 있던 빚을 청산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소비의 여력이 생기고 경제력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돈다라고 하는 것들, 서로 연대 경제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도 나눈 부분들이라서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 공동체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조그만 공동체 경제가 조그맣게 유지되고 있지만 이곳의 마을 기업이나 그 내에서 움직여지는 이 협동조합과 같은 그런 부분들의 경제력들이 커지게 되면 공동체에 기반한 그런 경제력이 커지고, 또 그 각각의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이러한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이 경제력 규모를 키우게 된다라면 그것이 결국 지역사회를 키우는 일이다. 여기에 이제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 연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주체들, 주민자치를 비롯해서 협동조합이나 커뮤니티 자살 신탁 등 주민활동 조그만 모임들과
가지가 서로 간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존재해야 될 테고요. 그것이 서로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졌을 때 그것이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위기가 왔을 때 이런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대응력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평상시에 공동체에 기반해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약간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앞부분에 나왔던 이제 회복력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져야 될 회복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회복력은 뭔가 정상 상태, 즉 우리가 항해를 하는 배가 이게 수평을 유지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배 아랫부분에 평형수라고 하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의 파도가 치더라도 그 힘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 배 복원력과 같이 뭔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사회적 회복력 또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이라고 해서 지역사회가 지금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위기와 충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 공동체의 역량, 그것이 이제 회복력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시스템이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인데, 위기나 충격 이런 교란들이 발생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마비되지만 이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복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정상 상태 이상으로 더 빠르게 아니면 정상 상태를 보다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이런 회복력이 강한 그런 공동체 역량이 존재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드리면 하나의 시스템이 어떠한 상태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감염 시작,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이 시작되면 그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이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 루트를 가느냐, 아니면 약간 초록색으로 해서 원래 상태로 보다 더 좋은 이런 위기를 맞이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회복력을 가진 공동체의 역량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공동체 역량이 없는 것은 회복이 늦기도 하거나 아예 회복되지 못하고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과 약간 유사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이건 경향신문이 지난 7월 달에 향후에 8월, 9월, 10월이 되면 우리는 2차적인 이러한 대유행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지난 2월, 3월에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러한 신문의 내용들은 지금 현재 오늘은 10월 30일이지만 10월 20일 91명, 그리고 8월 중순경에 2차 대유행과 유사하게 올라가다가 어쨌든 한국 사회 K 방역의 성과 또는 공동체의 역량들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좀 많이 내려간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최근에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과 같은 유럽 사회의 이 부분들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그런 성과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공동체의 역량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회복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다양한 질적인 속성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속성이라고 하는, 즉 어떠한 위기나 충격, 교란들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붕괴되지만 얼마만큼 빠르게 정상 상태로 돌아오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즉 여기서는 C라고 하는 부분들의 회복력이 이 B보다 훨씬 큰 부분들이고 A보다 빠르게 돌아오는, 그래서 이 신속성이 또 다른 하나의 회복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이러한 위기나 충격, 교란들이 오면 얼마만큼 이 시스템 자체가 기능을 저하되느냐. 그래서 C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저하가 된 것이고요. A는 그보다 조금 많이 됐고 B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얼마만큼 시스템 자체가 역량이, 공동체 역량이 견고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는 C가 훨씬 더 좋은 역량들이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보게 되면
지난 시기에 자연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오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돼서 나무들이 막 성장을 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위기라고 하는 걸 맞이합니다. 하나의 숲을 상상해 보시면 그 중에 소나무로만 이루어진 소나무 숲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오게 되면 그 숲은 이 그림에서와 같이 완전히 해체되는 시기를 겪게 되죠. 그러나 이 소나무 단일종에 의한 소나무 숲이 아니라 거기에 다양한 잡목들을 비롯한 참나무나 여러 가지 나무들이 존재하게 되면 이 성숙된 과정 속에서 외부로부터 재성숙병이 오게 되면 그 소나무는 비록 시스템적으로 붕괴될지언정 나머지 나무들이 이 시스템을 다시 완충시켜주는, 붕괴를 완충시켜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또한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러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에 의한 다양한 나무들에 의해서 견고성을 유지하고 항상성이나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장기, 성숙기, 해체기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겪게 되지만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자연 상태에서 이 시스템의 정상적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이 생물종의 다양성에 기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연유해 보면 이 한국 사회 역시도 이러한 다양성에 기반한 그런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다양성에 기반한 한국 사회의 건강성, 회복력을 만들어내는 일은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회복력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성찰성이라고 해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경험한 그런 학습 또는 경험에 의한 성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질적 요인의 한 부분이고 통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기능들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연대하고 연계하는 것들을 통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변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 동원력, 자원 한계에 대한 창의적인 극복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견고성이라고 내구성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권투를 하다 보면 많이 맞아도 맷집이 좋아서 많이 맞는 이런 부분들이 내구성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에 보여지는 이 수용성입니다. 다양한 소수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회 통합, 그 다양성을 수용하는 자세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좀 더 건강하게 회복력 있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공동체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연성은 하나의 집단이 꽉 너무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조금 모듈화되어 있으면서 서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잉여 자원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이 되면 통합성, 성찰성이라고 해서 경험에 대한 학습, 기능 간의 통합, 연계, 변통성은 창의적인 대안, 학습 역량, 다양한 이런 창의력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연성은 이번에 진단키트가 2월 달에 빠르게 승인되고 마스크를 공적으로 공급하고 구매 할당제를 하고 구매 요일제를 하고 이런 정책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국 사회 K방역의 또 다른 회복력을 증진시켜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러한 수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 공동체, 지역사회 등 전 국민의 참여와 노력들 이런 다양성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이제 가해성과 내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의도된 응여 좀 비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한 이 회복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천천히 좀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좀 드리면요. 우리 모두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대 석자 교수님이 최 교수님의 말씀처럼 전면적으로 전환을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전환이 아니라 이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아야 되고 그럼 회복력 있는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한국 사회 주체들이 어떠한 사회 책무와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국가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공동체, 시민사회 각 개개인들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떠한 사회를 준비해야 할까? 네, 여기서 저는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즉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서 지금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 나은 기회를 갖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에 기반한 이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고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적 관계망, 협동과 연대, 참여와 사회통합, 그리고 혁신 역량들을 실러내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교란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창의력, 혁신 역량, 다양성, 협동과 연대, 공동체성 증진, 거버넌스, 참여와 소통,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갖는 공동체를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도시와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회복력 제고는 바로 사회 경제적 거버넌스, 사회 연대 경제, 그리고 다양성에 기반한 가치부여, 그리고 혁신 역량이 한국 사회를 보다 나은 이 사회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리고 그러한 회복력을 가진 공동체에 기반한 그러한 사회로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